안녕하세요. 6주차 3Dmax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차에 3Dmax의 화면 구성과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가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모디파이에 있는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각자 본인이 원하는 그렇게 재미난 형태의 모델링을 첫 번째 과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3주차에 이 에디트 스플라인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2D 도형의 이런 편집하는 방법과 이 편집한 내용을 그리고 입체적으로 만들었던 에디트 스플라이닝과 그리고 베벨 프로파일, 또 회전되는 물체 레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입체적인 형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 저희들이 이제 에디터 폴리 기능, 막강하죠. 이 에디터 폴리가 우리가 맥스의 대부분 이 모델링은 이 에디터 폴리에서 이 폴리 기능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리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3D 오브젝트의 그런 형태들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진 형태의 어떤 덩어리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숟가락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터보 스무스라는 것을 또 사용했습니다. 터보 스무스의 개념은 간단했죠. 선과 선이 가까워지면 각이 생기고, 선과 선이 멀어지면 그만큼 그 거리만큼 부드러워진다는 정말 간단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 동안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맥스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을 잘 보면서 좀 한 번씩 같이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 볼게요. 그리고 레프트에서 그렸네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처럼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면을 저희가 모델링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커넥터가 저희가 이 선을 나누는 기능이었죠. 이 커넥터로 선이 나누어진 경우 이 점을 이동할 때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 점을 저희가 이 경사면에 맞춰서 우리가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보조선을 끊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경사를 맞춰야 되는데, 폴리에서는 이 콘스트레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엣지로 변경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들 이동함 해보세요. 이동해 보시면은 이 경사를 유지하면서 이 엣지선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쪽에서는 되게 유용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그렇죠. 그리고 콘스트레인은 작업이 끝나면 논으로 꼭 다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퀵 슬라이스로 이렇게 한번 잘랐다고 봅시다. 그리고 버텍스를 선택해서 이 경사진 면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엣지를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지금처럼 이 경사면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콘스트레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셀렉션 부분인데, 얘도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피어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기본 시그먼트는 많으면 더 부드러운 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얘를 이렇게 추가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둥근 형태를, 각진 형태를 보기 싫은 경우에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에 가서 버텍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Use Soft Selection, 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선택된 엣지를 한번 봅시다. Alt W로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얘가 Use Soft Selection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범위가 떠요. 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얘를 제가 이렇게 올려 볼게요. 어때요? 지금처럼 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해제된 상태에서 해당 선택된 점을 움직여 보면 해당 선택된 점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얘를 use soft selection으로 바꾸고, 자, 펄로브 수치를 이렇게 조절해 보면, 그렇죠, 커지죠. 자, 이 펄로브의 면적을 이렇게 정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자, 이 방향에 대한 것도 엣지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자, 또는 이래 선택된 이 축을, 자, 위쪽에 보이시는 얘에서 뭐 스크린, 자, 뭘 들어, 자, 로컬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축의 방향을 또 바꿔줄 수가 있죠. 대부분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린, 이 화면상에서 고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X축으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다시 위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가 작업할 때는 축을 또 이렇게 변경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 셀렉션 기능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맥스가 자, 얘가 안 보이는 친구들은 얘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얘는 열리게 됩니다. 이 모델링 안에서도 저희가 이 에디트 스플라인에 있던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 아직 저희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프리폼 정도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프리폼에 보면, 자, 컨펌. 자, 얘,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선이 두 개 보이죠. 까만 선과 흰 선. 자, 흰 선은 실제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짝 눌러볼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검은색 부분은 펄로브가 되는 지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 자, 중심부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자, 이 부분이 실제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키워보면 바깥선이 보이죠. 자, 그래서 흰선과 바깥선까지 자연스럽게 펄로브 시킨다는 그런 얘기. 자, 지금 너무 커졌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줄이고, 뭐 컨트롤 좀 줄이고 해서 크기를, 범위를 좀 정해줍니다. 그리고 컨펌 사이즈를 한번 한 5 정도로 해볼까요? 되게 강하게 들어가네요. 뭐 한 1 정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지금처럼 면을 이렇게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 X축, Y축을 기준으로 두고, 자, 위쪽에 보면 미러 기능이 있죠. 이 미러 기능을 선택해 주면, 한쪽, 반대쪽이 일단 폴리를 한번 버려버릴까요? 폴리를 버리고, 시그먼트도 더 부드럽게 올려버릴게요. 한 200까지. 자, 그리고 에디터 폴리를 주고 다시 한번, 자, 컨펌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수치 그대로, 자, 미러된 상태죠. 자, XY. 자, X축을, 자, 지금처럼 이렇게 눌러보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미러가 되는 현상이.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눌렀을 때 화면상으로 얘가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 버텍스 노멀. 자, 뷰. 자, 지금은 버텍스 노멀로 잡혀 있습니다. 자, 뷰 상태로 바꿔서 또 얘를 눌러보면 또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자, 버텍스 노멀. 자, 얘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돌출을 시켜 줄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조정해 보세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저희가 얘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까지 만들 일은 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지브러시에서 이런 브러쉬로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 안쪽 부분은 뭐 세세한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얘가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얘가 어떤 걸 얘기하는 줄 알 거예요. 얘는 뭐 그림 그대로 선택된 면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기능이죠. 스케일, 면을 이렇게 키워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선이 좀 많이 꼬였네,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미러되는 형태로 들어가니까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얘가 미러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축에 관한 것들인데, 얘도 그렇고, 스트런치 이 크기죠. 이 크기를 얼마나 크고 작게 할지,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는 평면으로 이렇게 다시 면을 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뒤에 얘는 뭐 라인을 또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프트는 얘네들을 이렇게 막 움직여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자, 폴리 버리고 다시 한번 폴리 줘볼게요. 자, 폴리 들어가서 시프트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얘도 돌릴 수가 있죠, 면을. 자, 얘도 동일하게 스케일 조절이 가능하고, 푸시로. 자, 푸시 같은 경우는 뭐 이럴 때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지형 같은 거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얘도 뭐 시그먼트를 300까지 좀 많이 나눠버릴게요. 자, 많이 나누고, 자, 얘도 폴리 가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나눠도 돼요. 뭐 일단 뭐 한 100만 할까? 100만 해서 얘를 뭐 400에 400 정사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폴리에 가서 여기 보면 시프트 푸시에 보면 옵셋, 자, 사이즈가 20, 50까지 키워버릴게요. 지금 더 커졌죠, 파란색 부분이. 자, 시프트로 움직여 보니까 면이 점점 올라온다, 그렇죠? 스트레스 사이즈를 10으로 한번 키워버릴게요. 자, 올라오는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지형 같은 거 그릴 때 좀 쉽게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를 실제로 일일이 폴리점을 선택해서 다 만들려고 그러면 좀 힘든 부분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은 쉽게 이런 지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푸시 같은 경우도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자, Alt 키를 누르면 얘가 안쪽으로 반대쪽으로 들어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얘가 다시 평면에 기존의 원래 형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스무스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줘버리면 좀 더 부드러운 면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폴리는 일단 버릴게요. 자, 여기 보듯이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자, 릴렉스. 자, 얘를 좀 더 부드럽게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꼬이거나 좀 더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좀 펼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플래트, 얘는 펴는 거죠. 그냥 아예 직선으로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플래트는. 자,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핀치 한번 사용해 보시면 대략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노이즈는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였죠. 이렇게. 이 범위는 우리 모디파이에서 노이즈 한번 써보셨죠? 범위를 울퉁불퉁하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가 지오메트릭에 들어가면은 자, 스탠다드를 우리가 사용해 봤어요. 그리고 익스텐디드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도형들을 사용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들어가시면 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세이프 머지, 로프트, 프로블린. 자,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세이프 머지는 뭐냐면 어떤 입체 도형, 입체 오브젝트 위에 어떤 라인에 2D의 라인을 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로프트는 우리가 그 전에 베벨 프로파일 액자 만드는 걸 한번 해봤죠. 그거를 그 베벨 프로파일의 기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좀 더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프로블리는 자, 어떤 덩어리에 구멍을 뚫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구멍을 뚫거나 겹쳐지는 그런 교집합적인 부분의 덩어리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합쳐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프로블린입니다. 자, 우선 세이프 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세이프 머지 설명을 위해서 일단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프론트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하나 줬고, 자, 스피어 9를 자, 탑에서 그릴게요. 탑에서 이 뒤쪽에 지금처럼 이 텍스트보다 좀 크도록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리드는 좀 꺼버리고, 자, 모디파이 가서 이 9에 대한 시그먼트는 제가 200까지 올려버릴게요.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텍스트가
자,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텍스트가 더 크진 않죠.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구에다가 이 텍스트를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 안쪽에. 자, F4를 한번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구를 선택하고, 자, 지오메트릭에 들어가서 얘를 컴파운드 오브젝트로 변경해 주세요. 세이프 머지. 픽 세이프. 자, 지금 2D에 해당하는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 구 안에 텍스트가 이 면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기능입니다. 얘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알아두면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겠죠. 자, 얘가 세이프 머지라는 기능입니다.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오퍼레이션 부분에 쿠키 커터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텍스트에 면이 뚫리는 거 보일 거예요. 자, 인버트를 누르면 얘를 반대로 텍스트만 이렇게 살려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 머지 상태로 이렇게 바꿔놔 볼게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에디트 폴리에서 자, 면을 선택해 보면 지금처럼 이 텍스트 이 면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얘를 또 별도로 저희들은 또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해서 얘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얘를 디터치 시켜서 자, 쉘이라는 기능으로 두께를 줘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떤 라인을 따라가는 이 면 위에서 이런 형태를 그릴 때 세이프 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떼서 이 텍스트를 면을 분리해서 색깔을 또 다르게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아이디 넘버를 또 부여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재질과 조명 파트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수하게 이 기능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세이프 머지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해당 텍스트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자, 얘를 제가 에디트 폴리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면이 이렇게 생겨졌죠. 자, 얘가 뭐냐면 자, 해당 이쪽 면이 전면이 되는 거예요. 이 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뒷면으로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적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폴리로 바뀌면서 얘가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자, 일단은 다시 얘는 버리도록 할게요. 자, 세이프 머지 다시 살아났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자, 텍스트를 이렇게 Shift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얘를 이 방향으로 넣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이 텍스트의 방향을 돌려줘야 되겠죠. 봐요. 얘를 제가 만약에 에디트 폴리를 한번 줘보면 면 방향이 이쪽이 전면이죠. 그러니까 전면이 여기에 있는 경우에 세이프 머지를 주면 이 면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폴리는 잠깐 버리고 자, 지금 이 텍스트는 어떻게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자, 근데 돌릴 때 위쪽에 5도씩 회전될 수 있도록 얘를 켜주도록 합니다. 얘를 켜서 이렇게 5도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얘 선택해서 앞서 배웠던 것처럼 세이프 머지. 자, 픽 세이프 해당 이 텍스트를 클릭해주면 동일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세이프 머지 기능을 여러분들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로프트를 쓰기에 앞서 저희가 베벨 프로파일 사용했던 것처럼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단면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단면을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자, 원의 크기는 만약에 50이다. 자, 위쪽에 레탕글을 제가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이 레탕글 사이즈는 만약에 200이다. 자, 그리고 얘의 길에 해당되는 라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그렸죠. 위에가 노란색 점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로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자, 스탠다드를 컴파운드 오브젝트로 변경해 줍니다. 사용법은 쉬워요. 자, 로프트 자, get safe를 클릭해서 첫 번째 사각형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처럼. 자, 이런 식으로 길을 따라서 이 사각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이벨 프로파일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이 패스의 경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그렸던 이 라인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인 거예요. 그래서 0지점에서는 저희가 사각형으로 시작했고, 만약에 패스가 100지점, 100이면 끝나는 지점이죠. 이 끝나는 지점에서 get pace, 자, 이 원을 클릭하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100 페이스에는 1, 자, 끝에는 0에서는 0지점, 처음 우리 시작점, 노란색 시작점이 0지점이죠. 여기서는 렉탱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원이 들어가면서 이 원의 시작점의 위치 때문에 얘가 꼬이는 현상이 보이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 로프트를 모디파이에 들어가셔서, 자, 로프트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얘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 세이프가 지금처럼 선택이 돼요. 얘도 동일하게 로테이트로 어떻게 5도씩 회전할 수 있도록 얘를 꼭 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45도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자, 아래쪽에 45도가 보이죠? 자, 그럴 때 마우스를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로프트를 한번 해제해 볼게요. 자, F4. 자, 이 로프트 같은 경우는, 자, 아래쪽에 보면 또 많은 기능이 있어요. 자, 스케일, 트위스트. 자, 이 스케일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시작 지점이고, 자, 0에서 100까지다. 그렇죠? 여기 100이, 자, 이 끝나는 지점을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끝나는 지점에 스케일을 저희가 또 조절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자, 여기에 어떤 포인트를 또 집어줘서 이 포인트의 형태를, 자, 무브를 눌러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클릭해서 베이지어 스무스라는 걸 사용해서 이 전체적인 스케일 형태를, 측면의 형태를 여기서 재조정도 가능해 합니다. 자, 그래서 앞쪽을 좀 더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에 수치가 보이죠. 얘를 0으로 해주고 얘를 또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 주시면은 앞쪽을 좀 더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자, 그리고 트위스트도 한번 써볼까요? 트위스트도 지금 딱 0지점으로 이렇게 이동되어 있네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얘가 지금처럼 트위스트로 꼬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동일하게 포인트를 집어서, 그리고 얘 우클릭해서 베이지어 스무스를 사용해서 얘가 꼬이지만 또 어떤 형태로 이렇게 꼬일지 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패스는 크게 안 건드려도 되겠죠. 아래쪽에 보면 스킨 쪽에 보면 세이프랑 패스 쪽에 개수도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면, 자, 패스 방향으로 당연히 시그먼트를 좀 더 추가하면 이런 형태로 좀 더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트위스트는 제가 이렇게 자물쇠를 좀 꺼버릴게요. 자, 이렇게 얘는 약간 기울기를 주네. 그렇죠? 자, 그리고 베벨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예를 들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2D의 형태를 만약 별을 제가 여기 하나 그렸다 칩시다. 별을 하나 그려서 동일하게 이 로프트에다가 어떻게, 자, 모디파이 들어가서 자, 패스를, 자, 50일 때, 지금은 얘가 0이고 이 사각형이 0이고 얘가 100 패스였죠. 중간에 제가 별 모양을 넣어 볼게요. 그럼 별 모양을 해서 get pace 50 패스에 별을 클릭해서 넣어 주시면 지금처럼 50 패스에서는 별의 형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도 동일하게 로프트를 켜서, 자, 중간에 추가된 이 세이프의 방향을 좀 꼬였다 싶으면 이 로테이트로, 자,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탑에서 그대로 들어가졌죠. 이렇게 해서, 자, F4 눌러 볼게요. 자, 이 형태를 또 이런 식으로 또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로프트가 이럴 때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프트를 활용해서 모델링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프트를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건 점의 개수예요.
얘가 자 지금 보시면 이 세 개가 점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 좀 더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면이 조금 삼각형으로 나눠졌다 그렇죠. 자, 이 기존 옵션에 들어가서 이 세이프의 개수를 좀 조절해 볼게요. 지금 삼각형으로 면이 좀 나눠졌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은 왜 그러냐면 점의 개수가 달라서 그래요. 보면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점이 필요하다 그렇죠. 얘가 스플라인에 가서 자 모든 점을 일단 코너로 만들어 버릴게요. 둘, 셋, 4개가 있네. 3개가 더 추가돼야 된다 그렇죠. 4개밖에 없으니까 디바이드를 2개씩 하면 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자 12개의 점을 만들었어요. 자 레ಕ್탄글 부분에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분은 여기서 중간 패스까지는 점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들어가졌어요. 자 그럼 얘도 12개로 만들어 볼게요. 스플라인에 가서 자 얘도 4개네. 쭉 선택. 자 디바이드가 동일하게 2개를 디바이드 시켜주면 총 12개의 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점의 개수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면 지금처럼 문제없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해서 또 로프트 안에서도 자 이래 처음 그렸던 이 단면의 형태 이 단면의 이 서클 형태가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되게 되면 동일하게 얘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별도 또 수정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얘가 같이 영향을 받게 돼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를 조금 건드리면서 앞쪽에 면이 약간 구멍이 뚫려 버렸네요. 자 다음은 이 로프트 안에서도 이 세이프를 선택해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이 세이프가 선택이 됐었죠. 이 세이프도 다시 패스 이 라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세이프에서도 우리가 또 움직여 줄 수 있어요. 이 위치를 좀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패스를 처음에 50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 패스 위치를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자 이 패스를 자 F4 자 Shift를 눌러서 얘를 쭉 가지고 가시면 한 번 더 얘를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카피로 복사를 할게요. 자 카피와 인스턴스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카피로 복사해서 지금 복사한 세이프를 제가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면 지금처럼 또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얘를 Shift 복사 자 그리고 스케일로 또 얘를 또 늘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 또는 자 뒤에 있는 이 레ክ탄글을 또 복사해서 카피 이 레ክ탄글의 형태를 또 이렇게 자 이 로프트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로프트에 보면 패스 이 경로에 관한 거죠. 자 이 끝점을 자 선택해서 이 패스의 형태가 달라져도 얘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리파인드로 만약 패스 중앙에 제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여기 자 얘를 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얘도 만약에 베이지어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베이지어로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핸들이 보이죠. F8 축을 변경해서 또 이 핸들을 조절해서 지금처럼 형태를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트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들이 이렇게 변경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로프트를 활용해서 모델링 해주면 좀 더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폴리해서 또 모델링 하려면 힘든 부분들이 있죠. 이런 모델링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로프트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불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불린을 제가 굴을 그려볼게요. 자 스피어를 그리고 시거먼트를 한번 한 100개 자 그리고 실린더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얘도 면이 좀 부드럽게 뚫릴 수 있도록 얘는 뭐 한 60개의 하이 시거먼트는 필요가 없죠.
얘를 구도 그리고 이렇게 스피어 이런 좀 더 작은 스피어를 그려서 자, 얘 방향을 약간 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얘를.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Alt W로 화면을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본이 되는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처럼 9가 이제 원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 프로 불린이라고 있어요. 자, 예전에는 이제 불린을 많이 썼는데 이 프로 불린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 불린을 선택해 보면 자, 얘도 뭐가 많은데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요 세 개만 보세요. 유니온 합치고 얘는 겹쳐지는 부분. 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 자, 서브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타트 얘 클릭. 그렇죠. 쉽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컨트롤 Z에서 유니온 얘 클릭하면 이 도형이 자, 지금처럼 자,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 겹쳐진 부분이 없어지면서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중간에 있는 인터섹션을 클릭해 주면 서로 겹치는 부분만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 서브렉션이에요. 이 여기에서 A에서 B를 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써요. 자, 그럼 기본 객체에서 얘도 자, 지금처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불린에 대한 가장 기본이에요. 너무 쉽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플러그인이 있는데 플러그인을 하나 더 설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분린이 된 이런 엣지에 저희가 자연스러운 이렇게 곡선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만약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설치한 이 스무스 불린이라는 플러그인인데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런 기본 도형을 모델링을 해서 얘를 불린으로 다 뚫었어요. 불린으로 뚫고 이 모서리 지점만 지금처럼 스무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용해요. 이런 모델링을 실제로 우리가 폴리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프로블린을 써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무스 불린을 사용해서 여기 불린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자, 컨버트 투에 컨버트 투 스무스 불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자, 조금 로딩되는 시간이 걸리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볼더 내가 분린시킬 두 엣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셀렉션 모드, 프리뷰, 쇼, 시그먼트까지 이렇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오프셋. 자, 분린을 여기 곡선을 이 스무스를 얼마나 줄 거냐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양쪽을 같이 설정을 했죠. 하나씩 해볼까요? 그럼 자, 첫 번째 1번을 선택하니까 이쪽이 1번이네. 자, 1번은 지금처럼 오프셋을 이 정도. 자, 그리고 필렛 시그먼트는 자, 선을 더 나눠주는 거예요. 굳이 안 나눠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웰드 점을 합쳐주는 기능이고 뭐 채널에 대한 부분이고 뭐 릴렉스 얘도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얘를 뭐 여기까지만 해주고 자, 솔브 메쉬를 딱 클릭해주면 자, 이 지점에 이렇게 스무스한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번에도 같이 들어가졌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나중에 폴리 가서 또 이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랑 비슷하게 한번 사용해 볼게요. 불린을 써서 자, 형태 한번 잘 봐두세요. 자, 실린더가 일단은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0에 한 20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의 시그먼트는 좀 더 부드러운 면을 만들 수 있도록 한 100 정도 100 80 정도만 줄게요. 자, 하이는 없어도 되겠죠. 하이 시그먼트는 하이 시그먼트도 좀 주도록 할게요. 불린이 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예,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FFT 박스로 일단 위쪽만 얘를 켜서 사용했었죠. 자, 위쪽만 얘를 다 켜서 이렇게 살짝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측면에 원의 형태를 뚫기 위해서 실린더를 얘도 뭐 한 60 정도로 올려주고, 자, 스케일로 자, Y축으로 조금 좁hit하고 또 Y축으로 약간 늘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드는 좀 끄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온라인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 이 실린더에 정확하게 Y축으로 센터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죠. 자, 이번에 이 실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회전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테이트를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이 회전될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뷰에 가셔서 이 뷰를 픽으로 바꿔주시고, 이 기준이 될 이 실린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축을 가장 마지막 걸로 바꿔주면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이 축이 내가 픽했던 이 물체의 센터 지점으로 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테이트 스냅을 5도씩 회전할 수 있도록 얘를 클릭해주고 시프트를 눌러서 45도만큼 지금 45도만큼 얘를 7개를 복사를 해주도록 합니다. 카피로.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저희가 또 뚫어줘야 돼요. 자, 위쪽에 얘도 동일하게 또 온라인 기능을 써서 기존 실린더의 XY, Z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도 한 이 정도 이렇게 뚫어주도록 할까요? 정렬이 조금 잘못됐네. 다시 클릭. XY, Z.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정렬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우선 그럼 얘부터 제가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프로 분리. 자, 스타트. 자, 이 굴을 사이드에 있는 굴을 먼저 클릭을 해줄게요. 됐죠? 자, 위에 것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분리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 또 실린더를 스피어를 하나 더 그려서 이쪽 측면에도 약간 분리이 되어 있어요. 지금 원본 사진에 보니까 이쯤에. 자, 그래서 여기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카피.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저희가 이 분리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모디파이 가서 폴리. 자, 하나를 먼저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에디트 폴리 줘서 어터치. 자, 다음 굴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터치가 이제 하나로 합치는 거였죠. 자, 얘를 선택해서 기본 또 실린더에 클릭해서 XY축이 또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을 해줍니다. 자, 실린더 클릭. 다시 한번 분리해 볼게요. 자, 기존에 이제 분리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스타트해서 얘를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루어졌네요. 자, 중간에 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또 실린더를 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실린더를 하나 그려서 자, 높이를 올려주고 자, 이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라인 XY로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얘도 모디파이 가서 자, 스타트 P 해서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다 뚫어졌네요. 불린으로. 자, Alt W. 자, 그럼 얘를 이제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에 보시면 컨버트 투 스무스 불린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필렛 값을 동일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O를 클릭을 해주고, 자, 셀렉션 모드, 자, 프리뷰, 쇼 시그먼트까지 얘네들을 다 체크를 해줍시다. 자, 그래서 오프셋 수치를 정해주세요. 적당하게. 됐네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필렛 시그먼트 정도만, 이 부분의 면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정도만. 여기서 또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필렛 시그먼트를 잘 보고, 또 너무 이렇게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 필렛 시그먼트를 주고 자, 솔브 메쉬를 탁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자, 에디트 폴리를 한번 줘볼까요? 자,
자, 에디트 폴리를 한번 주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아래쪽 면이, 자, 예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스무싱 그룹이 1번으로 모두 동일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스무싱 그룹에 관한 것도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스무싱 그룹을 앞서 폴리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 드렸어요.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자, 지금 물체들을 다 선택해 보면 1번으로 잡혀 있죠. 자, 같은 번호끼리는 스무스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밑에 면을 선택해서 얘를 2번으로 바꿔주면 그룹이 달라지는 거죠. 스무싱 그룹이.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저희가 컴파운드 오브젝트 한번 사용해 봤고, 자, 파티클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으로는 모르셔도 되고, 도어 문 같은 문을 이 맥스상에서 또 그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치수를 입력해서 그려줄 수는 있는데, 자, 오픈도어 해서 이 치수를 한 번씩 다 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치수들을 글래스가 있는 도어라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그래서 한 번씩 얘를 한 번씩 그려보세요. 뭐가 있는지. 근데 사용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거는 사용을 안 합니다. 직접 일일이 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넙스 기능은 파워넙스라는 플러그인이 없으면 워낙 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사용은 안 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사용해 볼까요? 들어가셔서 얘도 이제 창문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략 그려놓고 여기서 한번 치수를 한번 다 건드려 보세요. 얘가 뭐가 뭔지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다 건드려 보면 이 프레임에 관한 거죠. 여기 다 나오네. 두께 창 두께 가는 것도 있고 얘를 뭐 어떤 식으로 할지 한 번씩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뭐 또 그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한번 다 그려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AC 얘도 뭐 나무는 저희가 이 포레스트로 사용하면 되고요. 얘도 뭐 그냥 난간인 또 쓰기는, 자, 난간을 그리는 건데 그러게요. 저는 여기서는 잘 사용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영상을 한번 수도해보고 얘네들이 어떤 건지 한 번씩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용해 보면 하나씩 여기 다 한 번씩 뭐 바꿔서도 써보고 이런 전체 사이즈라든지 펜스를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벽체도 보통 우리가 캐드 도면을 불러와서 라인을 보통은 새로 그리는 편이에요. 대부분 캐드 도면을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잖아요. 다들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 맥스상에서 이런 라인 작업을 새로 해주고 그 라인을 만약 얘를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공간이 만약 5천에 5m에 5m 정도 되는 공간이 있다 칩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꺾여 있는 벽이 있다 칩시다. 모든 점은 코너로. 얘는 없어도 되겠네. 자, 그리고 스냅은 항상 2.5로 해서 이렇게 스냅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벽을 얘를 벽체로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플라인에서 단순히 벽체 두께를 200을 줘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2400까지 줘서 이렇게 벽체를 그리는 방법이죠. 우리 이름 썼던 거하고 같죠. 이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벽체를 그려서 폴리로 변환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킥으로 잘라서 라인을 벽체를 또 그리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 예를 들면 미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F4를 눌러서 이쪽 아래쪽을 한번 먼저 보면, 자, 여기에 우리가 벽을 문을 뚫기 위해서 만약에 커넥트가 들어가는 경우, 자, 커넥트를 제가 한 2개를 한번 줘볼게요. 자, 커넥트를 2개를 한번 줘볼게요. 체크.
자, 이 커넥트 라인이 어긋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자, 안쪽의 라인은 좀 더 짧죠. 그렇다 보니까 앞뒤로 이렇게 커넥트를 준 경우에 얘가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얘는 얼마든지 저희가 여기 메이크 플래너를 배웠기 때문에 얘를 X축으로 다시 변경해서 맞춰서 사용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는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우고 스플라인까지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바깥쪽. 자, 이 스플라인을 아까 AEC였죠. 여기 가서 자, 벽체를 선택해서 벽체 두께를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200에 2400. 자, 얘를 센터로 두게 되면 나중에 선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레프트로 해서 자, 키보드 엔트리 켜서 픽 스플라인을 얘를 한번 딱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해서 이 벽체의 기능을 써서 벽체를 또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저 폴리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지금? 그 앞에 그렸던 거랑 다르게 벽체의 모서리 지점이 박스 형태로 이렇게 다 모델링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어떤 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커넥트를 나눠주더라도 앞뒤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라인을 또 그려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앞서 얘로 이제 AEC에서 이제 벽체를 그린 경우는 이제 도어라든지 얘는 이제 3으로 바꿔서 그릴게요. 얘가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얘를 일단 스냅을 자, 스냅 우클릭해서 자, 엣지랑 버텍스만 켜놓을게요. 미들은 끄고 자, 그러면 이 지금 보이는 이 엣지에 스냅이 모두 잡히게 돼요. 자, 얘를 꾹 눌러서 여기까지 자, 높이 한번 찍어주고 높이를 대략 한번 만들어 줍시다. 자, 그리고 이 문의 높이가 2100이죠. 문이 넓이는 900. 자, 그리고 프레임 이 프레임의 두께를 아까 200이었으니까 220 정도. 얘가 40이구나. 깊이를 한 220 이렇게 맞춰주는 거. 자, 그리고서 반으로 해야 되네. 110. 자, 그러면 얘를 110만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냅은 엣지는 끄고 미들 포인트까지 켜주면 얘를 정확하게 딱 중간에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EC에서 이 벽체를 만든 경우는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제공해주는 창이랑 여기 아까 있었죠. 윈도우랑 도어 안에 있는 이런 문은 커넥터를 추가해서 면을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문을 바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한 형태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스테어 정도, 얘는 계단 만드는 거예요. 얘도 저는 직접 그려요. 계단을 계단을 직접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좀 이제 이런 복잡한 형태의 계단들이 있다거나 계단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자, 이 기능들을 잘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일의 높이도 정해줄 수 있죠. 레일의 위치도 잡아줄 수 있고 시그먼트도 그렇고 레일의 반지름도 정해줄 수 있죠. 시그먼트가 많아지면 더 부드러워지죠. 레일이.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이렇게 껐다 켰다 또 클로즈 시킬 수도 있고 이 부분들은 얘도 이 계단을 또 그려보세요. 얘도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형태. 대부분 이렇게 원형 계단을 여러분들이 좀 그리기 힘든 경우에 얘를 좀 쓰긴 해요. 자,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제대로 안 들어가 있죠. 자, 얘를 다 켜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다 해보세요. 자, 이 턴 이렇게 해서 비도 그렇고 개수. 자, 얘를 개수로 갈지 개수를 33개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 형태들. 자,
그리고 몇 개로 꼬을지. 자, 기타 등등 이 안에 있는 이 계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들어가서 자, 스테어까지 했고, 자, 요 밑으로는 이제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탑에서 어떤 이 벽돌 모양이라고 생각합시다. 200에 높이는 80짜리. 자, 그리고 벽돌의 두께는 5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시그먼트를 한 2개 정도만 나눠줄까요? 자, 그래서 스냅은 항상 2.5로 이렇게 두는 습관을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서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4개 정도만. 자, 그래서 그리드 좀 꺼줄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여기 하나는 일단 지워버릴까요? 한 2칸 정도만 일단 수업 시간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위쪽에 있는 폴리 데미지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얘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어플라이 데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어떤 박스에 데미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얘 한번 조절해 볼게요. 푸시를 제가 만약에 한 5까지 가볼게요. 0.5에서 크게 영향이 없네요. 0.5였으니까 1 정도 어플라이 데미지 0.5 리솔루션 1 릴렉스 20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뭐 굳이 그렇게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데미지가 효과가 적당히 잡혔으면 다 선택해서 어플라이 데미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적용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은 걸리죠. 지금처럼 이런 벽돌의 형태를 이렇게 모델링 할 때 쉽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링을 하고 이런 데미지 효과를 만들고 싶을 때 지금처럼 이 폴리 데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디파이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또 기능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모디파이에서 우리가 뭐 트위스트, 밴드 다 사용해 봤네요. 이런 부분들은 테이퍼레스. 자, 이런 구가 있으면 라틱을 하면 써요. 라틱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뼈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조인되는 부분 아니면 얘만 아니 보스 양쪽 다. 자, 이 시그먼트는 올려보시면 알아요. 이 시그먼트는 이쪽 굳이 우리가 줄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될 것 같네. 사이드는 당연히 좀 더 올려서 얘가 사이드가 많아질수록 F4 눌러보면 얘가 각이 보이는 게 보이죠. 자, 이 부분은 스무스로 좀 더 둥근 형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라디우스 2 스무스. 자, 그럼 동일하게 이 조인트 부분 조인되는 이 부분에도 얘를 스무스를 당연히 체크해 줘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시그먼트 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되겠죠. 뭐 4 정도 이렇게 올려서 또 둥그러지게. 자, 그리고 반지름을 2로 얘랑 동일하게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체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틱. 얘가 좋은 점은 스피어 상태에서 이 시그먼트가 개수가 변하면 지금처럼 라틱은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모디파이에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시메트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죠. 시메트리는 시메트리를 클릭하면 반대쪽으로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좌우 대칭인 이 오브젝트들을 그려 나갈 때 반만 모델링해서 우리가 시메트리를 줬어요. 시메트리를 쓸 땐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혹시나 반대쪽으로 보내주고 싶으면 이 플립을 써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시메트리 되도록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레디얼 시메트리는 우리가 구형태의 시메트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플러그인이에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 X축으로 이 축을 이동해 보면 지금처럼 원을 따라서 몇 개를 시메트리 할 것인가 이렇게 시메트리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조금 유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스무스 심을 눌러주면 자, 지금처럼 이면을 면과 면과 만나는 지점을 우리 스토브 스무스 개념처럼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리고 커드심을 체크하면 좀 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들을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디얼 시메트리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슬라이스는 어떤 기능이냐면 보통 우리가 면을 자를 때 많이 써요. 이 슬라이스를 클릭하고 난 뒤에 자, 일단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리무브 탑, 리무브 버텀 얘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무브 탑을 클릭하고 제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어때요? 얘가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면이 잘리게 되죠. 지금처럼 슬라이스 치는 거예요. 리무브 버텀으로 바꿔주면 지금처럼 반대쪽으로 리무브 탑. 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윗면이 이렇게 뚫리게 되는데, 이렇게 윗면이 뚫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 캡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얘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제가 지금 꺼내 두진 않았는데 이 모디파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자, 캡 홀이라고 있죠. 이 캡 홀을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면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슬라이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면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단면의 형태를 보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가 벽체를 모델링하고 슬라이스 치고 싶을 때 지금처럼 이 슬라이스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벽체를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항상 폴리 모델링 형태로 면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버리고 이 티봇 상태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커드캡 프로인데 이 커드캡 프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치해 드렸는지 모르겠네. 얘랑 같은 거예요. 커드캡 프로는 자, 이 캡을 어떤 식으로 얘를 막아 주느냐인데 일단 면분할 자체가 이제 달라졌죠. 커드캡 프로는. 자, 봐요. 아까 캡홀에서는 자, 캡홀. 자, 면이 이 폴리 상태의 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면으로 나눠졌죠. 자, 근데 커드캡 프로는 저희가 그 이후에 이 폴리 작업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얘가 면 분할이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면 분할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에 우리가 폴리 작업을 좀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캡을 자를 때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클론. 자, 클론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얘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저희 일단 티봇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얘를 한 30 정도로 맞춰야 되겠다. 30으로 하고 클론 가도록 할게요. 자, 클론. 자, 개수를 한번 줘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클론 개수를 10개를 줬다. 그렇죠. X축으로 50만큼 10개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30을 잡았으니까 얘를 제가 한 200 정도로 한 150? 한 100 정도로 잡아버릴게요, 지금. 자, 그러면 100 간격으로 이 클론이 10개가 복사되는 거예요. 자, Y축은 이쪽이죠. 자, Y축으로도 뭐 한 100개? 저쪽으로 가버리네. 자, 일단 0으로 가죠. Z는 당연히 위아래죠. 위아래. 얘도 뭐 100으로 하면 Z축으로 100만큼 또 이동하게 됩니다. 자, 로테이트. 이 로테이트 시키는 거예요. 자, 얘도 한 100만큼 X축으로 얘를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클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몇 가지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스케일. 그렇죠. 스케일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X, Y, Z축으로 다. 자, X축. 그럼 만약에 스케일을 얘가 2배로 간다. 아이고, 2배는 많다 맞죠? 1.1? 얘도 그럼 1.1. 자, 그래서 끝으로 갈 때까지의 스케일 간격이 같아지겠죠. 그래도 얘도 뭐 한 200 정도 간격을 띄워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뒤쪽에 보면 이제 랜덤한 거예요. 랜덤. 이 랜덤을 어떤 식으로 랜덤하게 갈지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로테이션, 이 로테이트를 360도, 몇 도에서 몇 도까지, 0도에서 지금처럼 주전자를 0도에서 360도까지, 지금 저는 60도에서 300 몇 도까지 이렇게 랜덤하게. 자, 스케일 또한
랜덤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전체 100이지만 뭐 80에서 120%까지, 아이고 120%까지. 자, 하이도 동일하게 얘가 안 찌그러지도록 120까지 이렇게 룩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복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복사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자, 얘도 좀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클론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챔퍼와 이 코드 챔퍼인데 얘를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박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00에 100. 자, 시그먼트를 100에 20만 하도록 할게요. 자, 시그먼트는 일단 폴리에서 나누기 전에 미리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폴리에 가서 자, 해당 면을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돌출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폴리는 끄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Shift 눌러서 그대로 한번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챔퍼와 이 코드 챔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챔퍼를 줍시다. 자, 챔퍼의 어마운트 수치는 이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선이 이렇게 나눠졌네요. 자, 일단 챔퍼에도 뭐 많은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얘를 코드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자, 코드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코드 형태로 써주시고 이 텐션을 0.5로 줄여주시면 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시그먼트는 당연히 나눠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챔퍼를 주게 되면 이 면이 곡선으로 변하면서 이 기존의 이 면 또한 같이 약간은 둥근 형태를 가지게 돼요. 얘가 그렇게 문제되진 않는데 혹시 넓은 면에서 이제 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얘가 약간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스무싱 아웃풋에서 이 스무스를 챔퍼 올리 자, 이렇게 챔퍼 되는 면에 이 스무스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만 또 스무스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스무스가 없다 보니 자, 이 부분이 또 각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죠. 자, 걔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 스무스도 얘를 체크해 주시면은 자, 이 면은 각을 유지하면서 여기를 부드럽게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얘를 껐다 켰다 해 보시면 그 이전과는 다른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다르죠, 이 부분이. 자, 이 커트 챔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시고 커트 챔퍼를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마운트 아까 옆에 우리가 2랑 인터레이션을 3을 줬어요.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택된 엣지는 이렇게 해제시켜 주시면 여기서 선택된 엣지는 다시 해제시켜 주시면 챔퍼 상태로 어떤 형태를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자, F4를 눌러서 보면 자, 일반 챔퍼는 모서리 지점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엣지가 불필요한 지점까지 나눠지긴 했지만은 이 지점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챔퍼를 만들어냈어요. 자, 일반 맥스에서 제공하는 챔퍼는 자, 이 지점은 이렇게 각으로 처리가 됐어요. F4를 눌러보면 약간은 각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디테일하게 얘를 확대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챔퍼로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코드 챔퍼는 이제 외부 플러그인인데 우리 맥스가 챔퍼 기능이 예전에 좀 더 약했을 때 챔퍼 기능이 부족한 점이 많았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코드 챔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땐 이 챔퍼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코드 챔퍼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 챔퍼 같은 경우에도 이 챔퍼를 또 수정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푸시 값을 챔퍼에 이런 푸시 값을 조절해서 어떤 모양을 좀 더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코드 챔퍼를 사용하시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챔퍼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챔퍼를
챔퍼의 R 값이 다른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챔퍼를 버려버릴게요. 자, 일단 이 지점, 만약에 이 라운드, 자, 얘를, 자, 이 코너들,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자, 이 코너들을, 자, 챔퍼를, 자, 이렇게 줘볼게요. 자, 얘도 코드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텐션을 0.5로. 시그먼트를, 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엣지에, 자, 지금처럼 이 선택된 엣지에 이 챔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엣지에 가셔서, 이 지점, 자, 자, 루프. 여기는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눌러서,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자, 컨트롤, 자, 돌려서, Alt Q 눌러버릴게요. 자, 얘만 남아버리죠. 좀 헷갈리네.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Alt Q가, 자, 여기 보이는 Isolate, 얘만, 내가 선택된 물체만 남기게 하는 단축키예요. 얘도 알아두면 편하십니다. 자, 지금처럼 모서리 했지만, 지금처럼 또 챔퍼를 주시면 돼요. 어떻게? 코드로, 적당한 R 값을 주고, 자, 시그먼트 수도 좀 부드럽게 잡아주면 돼요. 텐션은 항상 0.5를 주면 되겠죠. 자, F4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터보 스무스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모서리 R을 잡아준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모서리만 이렇게 필렛 값을 가지는 덩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각진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내가 필요한 지점에 이렇게 필렛 값을, 챔퍼 값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해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에 또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입은 우리 베벨 프로파일 썼죠? 걔랑 같아요. 걔랑 동일하게 픽이라는 기능도 있죠. 이렇게 단면을 그려서 픽을 시켜서 단면의 형태를 베벨 프로파일하고 동일하게 쓰셔도 돼요. 자, 얘를 쓰는 이유는 이런 앵글 값, 기본적인 이 단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코너 라디우스 이 R 값도 정해줄 수 있고, 얘의 두께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각형 바도 형태도 있고, 채널 형태도 있고, 실린더 형태 많죠. 파이프 형태도 있고, 얘를 좀 많이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H빔 형태 만들 때, 이런 H빔 형태 만들 때 좀 많이 쓰긴 해요. 자, 이렇게 두께도 정하고 코너 라디우스 R 값도 이렇게 정해 주시면 쉽게 이렇게 H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H빔이 보통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얘가 좋은 점은, 자, 라인에서 얘가 미리 보기가 최종 수입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보듯이 라인의 형태가 수정되면은 얘도 이 H빔의 형태도 같이 수정이 된다는 점 볼까요? 얘를 뭐 곡선으로 바꿔 쓸 일은 없지만 얘가 수입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변형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입이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 자, 이렇게 H빔의 형태나 어떤 프레임의 형태를 만들 때 쉽게 기본 도형들을 변경했을 때 쓰시면 돼요. 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로 해볼게요. 일단 자, 수입에서 이 형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픽을 눌러서 내가 만든 이 단면의 형태를 동일하게 이 수입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앞서 배웠던 로프트랑 베벨 프로파일이랑 이 수입이라는 기능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이 경로를 따라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액자나 이런 몰딩의 형태를 만들 때는 이런 수입이나 베벨 프로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로프트에서 배웠던 그런 기능들은 좀 더 우리가 이 패스별로 어떤 형태를 다르게 또 표현했었죠. 그런 형태가 필요할 때 이 로프트를 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랜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뭐 한 5,000에 5,000
바닥을 모델링 해주는 플러그인이에요. 자, 얘는 항상 이렇게 평면인 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면이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 에러가 생기면서 맥스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평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 클릭할까봐 제가 여기에 꺼내 두진 않았어요. 자, 모디파이 보시면, 자, 이 모디파이 리스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플로어 제너레이터라고 있어요. 사용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스탠다드의 형태가 있죠. 자, 얘는 마루의 크기예요. 80. 자, 가로, 이거는 세로, 얘는 세로에 대한 크기. 자, 얘는 가로에 대한 크기죠. 자, 얘는 뭐 굳이 몰라셔도 되고. 자, 얘가 이제 이 매지, 이 홈에 대한 넓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20%는 얘, 간격이에요. 얘가 0이 되는 100은 지금처럼 일자의 라인을 만들어주죠. 좀 랜덤하게 만들려면 얘를 뭐 30%, 20%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익스트루드는 이 바닥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바닥을 얼마나 튀어나올지. 자, 베벨은 이런 목깎이에요. 0.5인데 목깎이를 얼마나 이렇게 해줄지. 실제 우리가 바닥은 이렇게 두껍진 않죠.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두께감 있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 로테이트. 자, 그 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 형태를 조금 이제, 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X축으로 지금 보시면 살짝씩 틀어지죠. 민 방향으로도 살짝 틀어주는 부분이고, 자, 틸트 부분도 얘가 약간 이렇게 랜덤하게 맥스 튀어나오는 쪽으로 약간 얘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민 방향으로도 그렇죠. 랜덤하게 얘는 뭐 거의 저희가 잘 쓰진 않아요. 얘네들은. 자, 스케일은 전체 크기에 대한 부분이고, 자, 디렉션은 얘는 방향에 관한 부분. 혹시나 방향을 90도로 돌리게 되면 자, 방향이 돌아갑니다. 자, 스피드는 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지 잡아주는 부분이. 자, 옵셋 부분도 있고, 그 밑에 것들은 거진 잘 사용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로어 제너레이터는 지금처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사이즈에 관한 거예요. 이 사이즈랑 그리고 얘 넓이, 이 홈의 넓이를 얼마나 줄지. 자, 그리고 얘를 얼마나 랜덤하게 일자로 갈지 랜덤하게 갈지 또는 높이에 관한 것들. 자, 얘가 스탠다드 형태가 있다 치면은 이제 헤링본 형태도 이제 쉽게 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헤링본도 아래쪽에 치수라든지 이런 앵글 값이라든지 얘네들을 조절해 보면 좀 더 다양한 형태를 만들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도 있죠. 자, 아까 헤링본이 아니었네. 자, 헤링본은 자, 이렇게 모서리 지점이 얘랑은 조금 다르죠. 자, 이런 형태도, 자, 이렇게 바닥이 울퉁불퉁하게도 만들어 줄 수 있죠. 이 울퉁불퉁한 게 아까 틸트 값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울퉁불퉁해졌죠. 자, 또 헥사곤 형태의 이렇게 바닥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어 제너레이터의 이런 재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재질할 때 또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페인트 정도까지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는 구랑 티봇을 하나, 티봇, 자, 파일, 리셋. 자, 구를 하나 그려주고, 자, 티봇을 하나 그릴게요. 자, 주전자가 아마 제일 방향을 보기 편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부분은 이 오브젝트 페인트예요. 자, 얘도 사용하는 건 간단해요. 얘 선택해서 Paint with Selected Object 클릭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선택된 면에 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놈을 랜덤하게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스케일을 20에서 얼마까지, 또는 이 방향을
또 틀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죠. 기존 얘는 0으로 두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 정도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실린더가 있다. 자, 이 구에서 자, 오브젝트 페인팅을 하는데 이번에는 페인트 위드 오브젝트인 리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서 픽. 자, 이 실린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실린더가 들어가게 되죠. 자, 얘는 창을 닫아 줍시다. 자, 그리고 얘를 클릭한 뒤에 자, 사용해 주시면 이번에 그전에는 얘를 바로 오브젝트로 해서 사용했다면 얘는 지금처럼 이 리스트에 넣어서 얘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더라도 이 오브젝트 페인트를 사용하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그려보면 간격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 간격은 여기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아까 20만큼 제가 조절했는데 얘가 뭐 더블 클릭해서 50만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50만큼. 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 페인트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